일단은 처음에는 합격증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선생님께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냥 전화로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처음에는 안 믿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제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그냥 진짜 보상받는 것 같고 스스로 뭔가를 이뤄낸 게 처음이었어서 되게 성취감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일단 부모님 너무 축하한다고 그냥 정말 고생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시간이 조금 없게 공부를 해서 좀 급하게 공부를 하느라고 남들 이제 시험 끝난 날, 모의고사 끝난 날 다른 친구들 이제 나가서 밥도 먹고 하는데 그거를 정말 1년에 수험생활 하는 동안 한 번, 두 번밖에 못 하고 거의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었는데 그렇게 빈 독서실에 혼자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대학 진학할 생각이 없었어서 고등학교 2학년 10월 중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년 딱 공부를 하고 수능을 쳐야 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놀거나 하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우선 저는 원래는 화작문을 응시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원래 옛날에 수능이 바뀌기 전에는 화작문 10문항, 문법 5문항을 이제 한 번에 시험을 쳤는데 그때 화작문 10분 만에 풀고 문법 5문제를 15분 동안 풀 정도로 문법을 못했기 때문에 화작문을 응시할 생각이었는데 표점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9월쯤에 8월 중순, 8월 말쯤에 그때 언어와 매체로 선택 과목을 교체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두 과목을 다 공부를 해봤었는데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제일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보통 선택 과목을 가장 먼저 푸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수능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기복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원리랑 그런 기본 개념들을 충분히 익혀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기가 거의 9화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시나 그런 모든 상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암기를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의 주 언어라고 학원이 거기서 이제 일반 국어랑 언어와 매체 둘 다 배웠습니다. 수학은 확률과 통계 영역에 응시를 했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인데 이거는 언어 용어에서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랑 그 해당 부분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 개념을 일단 확실하게 암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공식처럼 영어 해석하듯이 어떤 용어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뭐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다라는 게 문제를 풀다 보면 가닥이 잡히는데 그 감을 빨리 잡는 게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과외 하나랑 인강은 현우진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 저는 영어 독해를 할 때 어떤 분은 뭐 거꾸로 읽는다고도 하고 소위 킬러라고 부르는 그 빈칸 추론 같은 거를 뭐 빈칸 주연만 읽는다, 접속사 위주로 읽는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그 적중했을 경우엔 정말 너무 좋은 지름길이 되겠지만 수능장에 가서 그 방법이 적중하지 않았을 경우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커질 거라 예상을 해서 저는 그냥 정석적으로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면서 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 한 문장 정도를 매번 발췌해서 읽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불수능에서도 무사히 영어 시험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그룹 과외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네, 문수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회탐구는 생활과 윤리랑 사회문화를 응시를 했습니다. 근데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말장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저는 좀 덤벙거리는 성격이어서 그 말장난 문제를
하나씩 깨나가기 위해서 각 선지가 나올 때마다 이 선지가 곧 무슨 의미인지, 문제집엔 어떤 의미로 실려 있는지, 이 문항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암기하고 노트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산 문제가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을 들이면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응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념 문제에서 순간 삐끗하지 않도록 훈련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탐구 역시 동네에 있는 조그만 학원에서 했는데 공유사탐 이정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혼자 준비를 했더라면 뭐 기출 문항이나 예상 질문 같은 걸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최대가자 강영철 선생님께서 기출 문항도 열심히 뽑아주시고 섬세하게 면접 코칭을 해주셔서 당황하지 않고 면접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살이 거의 14에서 5kg 정도를 많이 쪘었는데 그거를 감량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하면서 운동을 병행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최대가자 학원에 오기 전에 다른 학원을 짧게 다녔었는데 그 무리하게 이제 짧게 다녔음에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약간의 어깨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해주셔서 부상 없이 운동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그냥 단순히 동작을 그냥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강의식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맞춰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제가 남들과 좀 다르게 다르게 운동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게 맞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정말 큰 도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대는 체대지만 체육 교육학과이기 때문에 성적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대라고 생각해서 운동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공부를 우선 단단하게 잡아둔 다음에 운동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운동할 때도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대가 정말 스카이의 Y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벽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면 꼭 우리 송도 그리고 신촌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대 가자! 화이팅!